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까운 사람인데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속상해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혹은 늘 잘해주고 싶은데 왜 상대가 점점 멀어지는지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던 적은요? 인간관계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고민을 만들고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고통도 바로 그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0,000원을 주고도 듣고 싶은 인생의 인간관계 조언. 바로 3가지 말하고 2가지 삼키고 2가지는 반드시 공감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지 않고 어떤 관계도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해를 만들고 서운함을 주고받습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말입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들기도 하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가족 모임에서 가볍게 꺼낸 한마디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농담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버린 적, 혹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삼키지 못해서 다시 관계가 어색해졌던 기억. 우리는 때때로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또 너무 늦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단순히 예쁘게 말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기술이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시작으로 먼저 3가지 말해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3가지는 어떤 관계든 소중하게 만들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감사는 작은 행동에 대해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은 70대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고맙단 말. 그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져. 딸이 그냥 밥 차려줬을 뿐인데 고맙다고 하면 그 밥이 갑자기 보약이 되는 것 같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아낍니다. 왠지 쑥스럽고 가족끼린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관계를 단단하게 해주는 작은 접착제 같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2번째로 자주 해야 할 말은 미안해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말투 하나로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때 가장 강한 사람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미안해. 이 말은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린 서로 소중한 관계라는 걸 지키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3번째, 자주 해야 할 말은 괜찮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눈치를 볼 때, 자책할 때 건네는 가장 큰 품의 표현입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다 지나갈 거야. 천천히 해도 돼.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말해야 할 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짧고 가장 쉬운 말이지만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말하고 싶어도 절대 삼켜야 하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대 삼켜야 하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마디는 순간 시원할 수는 있어도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이 뱉어지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얼어붙고 신뢰는 멀어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삼켜야 할 말은 바로 내가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실수했거나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봐, 역시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이 말의 위험성은 단지 비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를 예측 가능한 사람, 성장 없는 사람,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실수로 인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은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특히 가족 간, 부부 간, 부모 자식 간에 이 말이 오고 간다면 그 뿌리 깊은 상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0살이 넘은 아들이 직장을 옮기려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는 또 내가 그래서 넌 버티는 걸 못한다고 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을 끊고 결국 이직을 포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말이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죠.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번에는 더 오래 버텨보자. 이번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말. 그게 바로 삼켜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삼켜야 할 말은 그럴 줄 알았어만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그게 다 너 때문이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대상이 되기 쉽죠. 부부간의 갈등에서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부모 자식 간의 다툼에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지. 이 말이 주는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라는 말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동일시하는 순간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삼켜야 합니다. 그 순간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남아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둘 다 실수했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다시 맞춰갈 수 있을까?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여기엔 비난이 없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고 다시 다가오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대 삼켜야 할 두 가지 말. 첫째, 그럴 줄 알았어. 둘째, 그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두 마디는 순간의 분노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수록 입을 다물고 마음을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말을 삼킨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지키려는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반드시 공감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반드시 공감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원합니다. 크게 말로든 표정으로든 혹은 그냥 같이 있어주는 존재로든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심을 전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공감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은 사소해 보이는 두 순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 상대가 감정을 표현할 때 반드시 공감해야 합니다. 누군가 속상하다고 말했을 때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도 힘들어.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이런 반응을 하게 되면 상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말은 이렇습니다. 그랬구나. 그 말 들으면 정말 속상했겠다. 그 상황이면 나라도 당황했을 거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갓 입사한 딸이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온 날, 그 딸이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래도 네가 실수한 거잖아. 이겨내야지.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회사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딸은 그날 단 한마디 속상했겠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어떤 상황을 해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나는 네 편이야라는 깃발을 꽂는 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여러분 쪽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두 번째, 공감이 꼭 필요한 순간은 상대가 자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랑을 하면 무의식 중에 질투, 무관심,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충 듣거나 더 큰 이야기로 덮어버리곤 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 애가 이번에 상 탔어 라고 말하면 아, 그런 건 요즘 애들 다 해. 혹은 우리 애는 작년에 3번이나 받았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런 반응은 자랑을 했던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랑할 때 실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잘했네.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기뻤겠어. 이런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더 열고 신뢰를 더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잘된 일에 박수 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잘 풀리더라. 공감은 상대의 슬픔뿐 아니라 기쁨에도 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요약하자면 반드시 공감해야 할 두 가지는 첫째,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랬겠구나, 속상했겠다 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 둘째, 상대가 기쁘다고 말할 때 정말 잘했네, 기뻤겠다
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공감이 쌓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 편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느낌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보다 그 말에서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가 더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만들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게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말하고, 두 가지 삼키고, 두 가지 공감하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원칙이 어떻게 인생의 가장 복잡한 관계들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되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말하고, 두 가지 삼키고, 두 가지 공감하라는 원칙이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은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저 감정대로 말해버리게 되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원칙을 기억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말해야 할 말을 실천했던 사례부터 살펴보죠. 서울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함께 일하는 20살 딸에게 오늘도 고맙다, 이렇게 나와줘서 라고 꼭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말은 늘 바쁘고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에 작은 쉼표 같은 말이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그 말이 그냥 습관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감기에 심하게 걸렸던 날에도 어머니가 오늘은 더 고맙네, 아픈데도 도와주러 와줘서 라고 말한 순간 울컥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말,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진심을 전하는 하루의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미안해라는 말도 미경 씨는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빵이 타서 고객에게 늦게 나온 날엔 직원에게 내가 오븐 확인을 안 했어, 정말 미안해 라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직원들은 책임을 미루지 않는 사장님을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죠. 그리고 괜찮아라는 말 역시 딸이 실수했을 때, 직원이 계산을 틀렸을 때 무조건 화내기보단 괜찮아, 다음에 더 신경 쓰면 돼 라고 말하며 실수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상 속 실천이 그 가게를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삼켜야 할 말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서 관계가 멀어진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최경수 씨는 아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는 봐라, 내가 그래서 게임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결국 아빠는 맨날 내가 뭘 하든 실패할 거라고만 해 라는 말을 남기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와 아들은 긴 시간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럴 줄 알았어는 사람을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말이란 점입니다. 그 말을 삼켰더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 역시 쉽게 뱉는 말이지만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폭탄 같은 말입니다. 한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그때 그 가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한 이후 아내는 남편 앞에서 어떤 조언도 어떤 의견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비난을 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비난 대신 우리라는 말로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의 힘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혼 위기의 순간 남편에게 나 너무 지쳤어. 이제는 말도 하기 싫어.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예전 같았으면 또 시작이네. 라며 무시했을 말을 이번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공감해 주었고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공감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마음 들 것 같아. 내가 대신해 줄 순 없지만 곁에 있을게.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다음으로는 이 원칙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과 그로 인해 어떻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 말하고 2가지 삼키고 2가지 공감하라는 원칙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마음속에만 간직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다면 그 어떤 조언도 책에 남은 글귀일 뿐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원칙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실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마다 말습관 리마인드 하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거울 앞에서 아래의 3가지 문장을 작게 읊어보세요. 오늘 하루 고맙다는 말을 3번 이상 하자.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먼저 하자. 괜찮다는 말을 진심으로 건네자. 이 간단한 반복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말이 필요한 순간에 훨씬 더 빨리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매일 쓰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말의 힘은 습관에서 오고 습관은 하루의 작은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2번째는 삼켜야 할 말을 적어보기입니다. 그날 마음속에 올라왔던 말 중 삼켰던 말을 하루의 끝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동료에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이에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기 감정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더불어 이 기록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관계를 지혜롭게 지키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상장과도 같습니다. 셋째는 공감을 연습하는 질문을 정해두기입니다. 공감은 감정의 공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감정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가 속상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줘. 내가 들어줄게. 그 말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겠다. 나는 뭘 해주면 좋을까? 이런 문장을 손에 익히면 어떤 감정 앞에서도 여러분은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한 상담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상담 의뢰는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온다. 그만큼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말해준 사람이지. 정답을 알려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원칙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완벽하게는 못해도 한 번이라도 실천하면 그게 변화의 시작이다입니다. 여러분이 딱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속상한 사람에게 그랬구나 말해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하고 여러분도 조금 더 깊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이 원칙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눈 3가지 말하고 2가지 삼키고 2가지 공감하라는 원칙이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 자체로 운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관계를 바꾸고 관계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이 그날 하루 기분 좋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상대는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괜찮아라는 말로 누군가의 실수를 품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지혜롭게 깊이 있게 이어가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말을 삼키지 못해 내뱉은 말은 순간의 시원함은 줄지 몰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에 사람은 낙담하고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에 사람은 벽을 쌓습니다. 말은 칼과도 같습니다. 상대에게 쥐어주는 칼이기도 하고 나에게 되돌아오는 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멈추는 지혜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 공감은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값진 말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말에 그래, 그 마음 알겠다 라고 말해주면 그 친구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의 고단함에 고생 많았겠다 말해주면 그 배우자는 여러분을 더 믿게 됩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알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공감은 누군가의 외로움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3가지 말을 자주 하고 2가지는 삼키고 2감정은 공감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상처받지 않을 것 같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뢰. 그 신뢰가 여러분을 결국 가장 단단하고 가장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원칙은 말을 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에 앞서 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통해 마음을 얻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드문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고르고 표현을 다듬고 마음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은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사랑받게 만들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7파트에서는 이 모든 원칙의 요약과 함께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짧은 다짐 문장을 드리며 여러분께 따뜻한 마무리를 건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 문장 한 문장 가슴에 새기듯 정리해드리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 말하고 2가지 삼키고 2가지 공감하라. 이 단순한 원칙 안에는 수십 년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겪는 갈등, 외로움, 상처, 그리고 회복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3가지는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3가지는 사람을 살립니다. 말을 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넨 여러분 자신도 훨씬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가지는 삼키십시오. 그럴 줄 알았어. 다 너 때문이야. 이 말들은 지금 당장은 정당해 보일 수 있어도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독이 됩니다. 삼킨다는 건 감정을 눌러 참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용기이자 내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스리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는 반드시 공감하십시오. 상대가 힘들어할 때,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상대가 기뻐할 때, 정말 잘했네, 기뻤겠다. 이 말들이 여러분을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 문을 열게 하는 열쇠는 공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감사해야 했던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 괜찮아 한마디 해주지 못한 사람, 혹은 그럴 줄 알았어. 그 말 한마디로 상처 입혔던 순간 그 모든 것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말 속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말은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오늘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이 여러분의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나는 오늘 고맙다는 말을 2번 이상 하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누군가를 안아주겠습니다. 비난하고 싶은 말은 삼키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2번은 꼭 공감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루에 한 번씩 마음으로 읊어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